그 표시는 여기죠. 맨 밑에요.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되겠습니다. 10개로 딱 끊어지는군요. 다행이에요. 좀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50 부사는요, 기능, 단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구하고 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사 기능은 수식하는 거죠. 우리가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했어요. 한 개만 수식했어요, 얘는. 그런데 이 부사는요, 잡식이에요. 여러 개를 수식해요. 제일 많이 수식하는 게 동사. 동사하고 형용사, 부사 이런 걸 많이 수식을 해요. 그래서 우선 동사를 수식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 선택을 했고요. 이제 같은 문장인데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도 한다고 봐도 돼요. 우선 동사로 치죠. 동사를 수식하는 거. 자, 동사를 수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동사를 어떻게 수식하는 거예요? 이 동사라는 건 문장 안에 들어가면 서술어로 쓰이죠. 서술어. 서술어라는 것은 뭐예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동작이나 상태가 있는 이유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어디서 이 서술어 앞에서나 뒤에서 해요. 근데 앞에서 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이 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 뒤에서 동사하는 이유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설명한다,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서술어가요, 이 동사 안에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동사는 자동사도 있었고 또 타동사도 있었어요. 그죠? 이 타동사라는 애들이 나오면요, 얘는 꼭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 명사를 데리고 나와요. 명사. 단어의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타동사는 반드시 목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사는 이 동사 바로 뒤에 있고 싶은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동사가 뒤로 나온 애가 있으니까 얘가 뒤로 밀려지는 거야.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있고 타동사에만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이유나 방법이나 시간, 장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거든요. 이 원리가 보여야만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사가 수식하는 건 동사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부사가 하는 게 뭐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또 부사는 또 부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럼 문장 전체도 수식해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장 앞에 무슨 뭐 unfortunately 그리고 이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ly는 우리 보통 문장 앞에는 주어가 나와야 돼요. 주어. 그죠?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앞에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그건 뭐냐면 이 전체 문장 전체를 얘가 수식하는 거야. 다음에 나오는 말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장 앞에 제일 앞에 주어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원칙은 맞아요. 근데 얘네들 전체를 수식하는 애들은 또 그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 또 구도 수식할 수 있고 절도 수식할 수 있어요. 이 부사는 우리가 잡식 동물이라고 해요. 잡식 동물. 보통 동물은 잡식, 뭐 고기도 먹고 뭐 채소도 먹고 이런 걸 잡식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사가 잡식이에요. 잡식 여러 가지래요. 형용사는 어때요? 형용사는 얘는 단지 한 가지 단어인 명사만을 수식하는 데 반해서 이 부사는 다 수식해요. 그래서 이 부사가 꽤 많죠. 꽤 많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 기능은 동사를 수식하는 애들 예문을 제대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단어인 부사는 여러분 비교할 때, 형용사 할 때 비교 생각나세요? 이 부사도 비교가 있어요. 형용사하고 부사만이 비교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가 원급도 있었고 원급도 있고 비교급도 있고 최상급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원급하고 최상급은 예를 들지 않고 비교급만 하나 들었어요. 비교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인 부사가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을 나타낼 때 이 부사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23번에서 부정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 조동사가 부정을 나타낸다 했죠. 부정을 만들 때 do를 쓴다 했잖아요. 그때 쓰는 게 do not이었는데 do는 조동사고요. not은 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만들 때 do not, don't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부사하고 조동사하고 부사가 합쳐져서 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부정은 not이거든요. not이 단어인 부사예요. 그래서 단어인 부사는 부정이 있고요. 또 정도가 있어요. 정도. Thank you very much 이럴 때 있죠. 이 thank you very라고 thank you very much 했을 때 이 very가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가 어떠냐 그런 것을 나타내는 녀석이 부사인데 굉장히 많이 써요. ver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이럴 때 very가 이게 정도를 나타내는 애예요. 그래서 부사의 단어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애들, 그 정도를 나타내는 very 같은 거, 그 비교급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지만 1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급 하나만 들었어요. 요게 요 두 개를 꼭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기능은 동사를 수식을 제일 많이 해요. 동사는 이유, 방법, 시간, 장소죠. 형용사도 많이 해요. 근데 같은 문장이 동사를 수식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또 형용사로 수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법 스펠은 우리가 형용사로 표시한 게 있고요. 어떤 때는 동사로 표시하고 어떤 건 둘 다 표시했는데 같은 문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있죠? 요렇게 되는 거, 요런 거를 할 때 동사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를 우리가 기능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부정, 그 다음에 정도, 그 다음에 비교급, 부정, 그러니까 정도가 그대로 나오네요. 부정, 정도. 부정을 나타내는 거하고 정도나 부정을 나타내는 것은 not을 얘기하고요. 정도는 ver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교급은 이 r을 붙인 비교급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부사 구하고 부사 절인데 부사 구를 보세요. 투부정사, 전명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문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뭐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형용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형용사구나 부사구, 명사구에는 이 준동사가 꽤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사실 말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투부정사 같은 거 투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거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자리 투고 요놈아가 타동사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투고가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명사일까요?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형용사 목적어 될 수 있나요? 부사 목적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명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투고가 명사로 쓰였다 이렇게 해요. 이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은 투고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나 부사로 쓰이는 거나 명사로 쓰이는 것 차이가 뭡니까? 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해석하는 토시가 달라요. 쓰여지는 게 달랐으니까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배우는 거죠.
또 3000% 빠졌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정사 구, 이것이 우리가 부사구를 쓸 수 있고요. 이 부정사구 투 뭐뭐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 7, 80%가 투부정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이고요. 전명구, 전명구는 시간, 뭐 이런 거, 시간과 장소 같은 거는 전명구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는 문장 앞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ing. 이렇게 ing나 ed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ed는 많이 안 나와요. ing는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런 거를 유식할로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뭐냐면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뭐 절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뭐 구 그러면 뭐 주어 동사 관계가 없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부사구는 세 가지. 부정사, 전명구, 현재 분사 구, 한 개만 제들이 들었어요. 여기 요 한 개만 들었어요. 현재 분사구 요 한 개. 과거 분사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지 않은 것 뿐이죠. 자, 구는, 부사구는 투부정사, 전명구, 분사구문 ing. 그 다음에 절은 몇 번 말씀드렸죠? 절은 문장 앞에다 접속사를 붙이면 돼요. 그죠? 명사절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부사절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이것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하느냐? 요 앞에 붙어있는 접속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부사절, 명사절 이렇게 알거든요. 예를 들면 that라는 것이 붙으면은 명사절이에요. 대부분 명사절이에요. 근데 여기 because라는 것이 앞에 붙었어요. because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부사절이에요. 앞에는 접속사를 보고 대체적으로 이게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사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뭐 종류가 접속사 한 40개 정도 돼요. 뭐 조건, 이유, 양보, 시간, 장소, 목적, 결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하고 양보를 나타내는 거. 양보는 58번이고요. 조건은 59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면은, 자, 기능은 동사를 수식하는 거 가장 많아요. 동사가 수식합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두 개를 우리가 기능에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비교는 꼭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으니까 비교급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단어인 부사가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not이라고 하는 거, 부정을 할 때 쓰거든요. 부정. 그 다음에 정이 있으니까 정도. 말이지면 안 되지만 기억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정, 정도. 그리고 비교는 하나 꼭 넣어야 돼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다 넣으면 더 좋아요. 10개가 넘어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한 개만 넣습니다. 부사구는요, 투부정사, 전명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는데 현재 분사 한 개만 넣었어요. 절은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양보하고 조건을 넣습니다. 수식어.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기능이죠. 기능입니다. 1번은 기능이에요. 2번은 뭐였어요? 이건 단어. 3번은 뭐였어요? 구. 4번은 뭐였어요? 절. 자, 기능은 제일 먼저 동사를 수식하는 애예요. 똑같은 문장이 형용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번은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쓰는 거. 그거를 우리가 수식어로 기능을 잡았고요. 단어로 하는 거는 do not 할 때 do not, 요것은 조동사지만 얘는 뭐야? 얘는 부사예요. 이 not이 없으면은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정하는 거. 그리고 정이 있으니까 정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하면 또 기억하기 쉽다고 학생들이 그래요. 여기서 정도는 very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부사의 단어니까 형용사의 단어하고
부사의 단어는 뭐가 있다? 비교가 있단 말이에요. 비교는 원하기, 원급, 비교급, 취성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급만 하나를 예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사구, 두 부정사, 투 부정사, 그 다음에 전명구, 그리고 여기에 현재 분사구. 현재 분사구는 이제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든 거예요. 대부분 ing로 됩니다.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one of my army frien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부사절은 이유, 양보, 조건, 뭐 목적, 원인, 결과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양보라는 거, 양보는 뭐뭐이지만 양보했다 이런 거예요. 뭐뭐이지만, 그 다음에 조건, 뭐뭐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뭐 although 같은 거 쓰고 뭐 if 같은 거 썼는데, if는 이게 조건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90번대에 다 가면은 93번, 94번 이렇게 쭉 나가면요, 이게 가정법이 나와요. 가정법에서도 if를 써요. 그래서 조건할 때 if하고 가정법 할 때 if가 좀 다릅니다. 요거는 가정법에서 if고, 요때 조건절의 if는 직설법에서의 if라고 얘기를 해요. 문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if가 조건절 if도 있고 가정법 if도 있다라고 지금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꼭 연습을 해 주시고, 나오고요. 이것도 나오네. 이것도 반복할게요. 이 동사는요,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어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는 원학은 동사 이 앞뒤로 붙고 싶어 해요.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많이 붙어요. 그런데 이 동사가 데리고 나오는 애가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가 어디로 갈까? 이 목적어 다음에 부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장 끝에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부사가 대부분 있어요. 물론 뭐 부사를 여러 개를 넣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형용사 한두 개, 부사 한두 개 정도 적으면은 문장이 적절하게 표현이 잘 돼요. 그렇다고 뭐 형용사 10개 붙이고 부사 10개 붙이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짜증나겠죠.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많이 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대충 하세요. 잘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신 분들은 포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복잡하다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대충 끝내시라고요. 일단 끝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적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